함정남의 이기는 투자로 이어가겠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월요일이 됐네요, 차장님. 네. 지난주에도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얻으셨을 텐데 이번 주 월요일 스타트 함께 열어봅니다. 사실 코스피가 어느덧 그래도 정고점을 뚫는 트라이 구간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 속에서 밸류업 홍보도 있었고 또 반대편으로 본다면 공매도 우려도 좀 불거지기도 했었던 가운데 어떤 전략이 코스피에서는 가장 먹히는 전략일까요? 지난주 시장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 꼴찌 느낌이죠. 아랫단에서 가장 못난이 지수 찾으라 하면 그중에 한국 증시가 늘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세계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네 마네라는 것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렇죠. 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서 우리 금감원장이라든가 거래소원장이 뉴욕 갔죠. 홍보를 하려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응이 돼서 한편으로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 오히려 더 너무 대형주 쏠림 현상이 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가 묵직하게 지수 방어 정도만 해줄 때 시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테마가 확산되어 가는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연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은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좋죠. 밸류업 프로그램이 좋다. 일단은 미국에 가서 홍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본심을 좀 말씀드리면 네. 홍보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배당 많이 주면 되지. 뭘 홍보를 해요? 뭘 홍보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선 공매도를 풀어주겠다라는 이것이 광고의 진짜 본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업에 계신 분들이 강하게는 말 못하지만 업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우리 증시가 차라리 공매도를 풀었으면 지수가 더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매도 금지를 풀었으면 그렇습니다. 공매도를 허용을 했었으면 네네. 차라리 증시가 더 갔을 것이다. 이것을 막아놓으니 무리하게 선물에서만 과한 트레이딩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공매도를 풀었으면 오히려 올랐을 때 증시가 더 세게 오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수가 못 갔기 때문에 억울한 심리에 나오는 핑계 같은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매도가 되는 것이 좋다 나쁘다 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허용론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엄청난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정부의 방향성은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의 홍보를 하는 것 같고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는 환율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1,400원 막 뚫레 많이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환율에 대해서는 겁먹지 마십시오. 그때 실제로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었어요. 삼성전자 계속 샀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었던 저의 기저 베이스에는 WDGC라고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골드만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9월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패시브 자금 포함해서 70조 정도 자금이 채권 지수로 유입된다고 한다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됐었을 때 그것을 전제로 외국인이 지금 환율대에서 매수로 들어오는 것은 편안하게 글쎄 잘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 환율에서는 담을 수 있다라는 포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국채지수에 편입되는 요건 중에 하나에서는 아마 이 외환시장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틀림없이 한 자리에서 공매도를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를 이제는 금지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 그 안에 내심에 또 하나의 광고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제가 이거 제 뇌피셜과 비슷한 뇌피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산해서 본다면 우리 증시의 공매도가 열게 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호재
반영이 됐지만 이것이 조금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다음 테마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의미도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 좋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접근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세계 국채 지수 편입이 이전에 불발됐다가 그래서 9월에 편입이 될 수 있을까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금 유입에 있어서 활로가 열렸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포인트 짚어볼게요. 하지만 공매도라는 글자만 들으면 벌벌 떠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매도에 있었을 때 공매도 자체가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을 전 기본적으로 관이 올라간 거는 떨어져서 적정가를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가는 놈은 밸류고 보고 무시하고 미래 밸류 땡겨서 100배 가는 게 과연 맞는 시장인가 싶고 거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 주변에 날고 기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매매가 잘 안 될 때 매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옮겨가서 안타깝지만 잘 되신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시장이 열린다고 나에게 투자의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불편한 생각일 수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 시장 참여하면 까먹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매도 플레이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을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극단적으로 쏠리면서 났었을 때는 한 번에 냉철한 투자자로서의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매도 게임도 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기대가 열린다는 착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손잡이는 원래 힘들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볼까요? HLB발 쇼크로 연 이틀 지금 코스닥은 맥을 못 추는 상황이죠. 이 충격파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코스피는 별로 걱정할 게 없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으니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좀 키 맞추기도 하고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밸류업도 지금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종목별 순환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이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래버리니 다양한 종목군들이 그리고 코스닥 안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2차전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고 반도체가 좀 가야 되는데 반도체는 엔비디아에 묶여있는 몇 종목 외에는 이거 반도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 지금 좋아요? 나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종목별로 이렇게 있으니 코스닥이 지금 오히려 애매한 자리인데 HLB가 그 망치를 꽝 때렸던 중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거래가 터졌을 때는 그렇지 이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가격 조정은 충분히 좋고 이것이 이제 항서제약이 항변한 다음에 이슈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는 기한의 리스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영 회장은 리보세라립은 문제 없었어라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지수에 대한 악영향은 이제 내일 빠지면 원위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악영향은 다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일부터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가격 지지선에서는 어떻게 뭐 의미를 부여하면 또 따로 찾아야 되지만 추세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제 그 선긋기 하는 분들의 논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선긋기라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지켜주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엔비디아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시장이 좀 삼성전자 반등을 빌미로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다른 반도체주들에서도 조금 반등에 조금 이런 빌미를 찾아가면서 이제는 좀 반전을 기대해 보자. 좀 이것은 전망이라기보다는 저의 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가 오늘도 하한가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수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고 이제 순환매에서 나의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순환매 사이클을 냉철한 마음으로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HLB는 단 2거래일 만에 올 초 주가로 돌려 세워놨습니다. 만약에 내일 거래 열리고 나서도 추가적인 낙폭이 있을 경우 애초에 기대감을 반영하지 않은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 자리를 어디까지 지지해주고 반등이 나오는지 꼭 내일장에 있어서의 확인도 필요해 보일 것으로 확인됩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차장님께서 뭐 이런 대형주가 받쳐주는 상황 속에서 순환이 네. 참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테마성 재료 없고 오늘 어떤 특징 섹터 눈여겨보셨는지요? 오늘 눈에 띄는 게 이제 구리, 전선, 전력 뭐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겠고요. 아찔했죠. 아침부터 원전도 좀 눈에 예. 띄었습니다. 일단은 구리 관련주들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어려웠어요. 이미 구리 가격이 올라온 지가 언젠데 풍산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이 못 간다 그랬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것은 이제 전선, 전력 쪽에서 전선 쪽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조금 더 가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끝났어, 안 끝났어? 제 기준에선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은 이미 벌써 구리 가격주들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문제예요. 너무 빨라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진짜로 주가가 갈 때 머리 퍽퍽 긁는 이번에 조금 제가 구리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 늦지 않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테마 수렴가 워낙 빠르다 그쵸. 보니 그 종목이 뭡니다.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구리가 좋은 이유 중에는 중국이 금을 사고 있거든요. 구리라는 것은 원래 산업, 인프라 투자 산업의 어떤 방향성의 트리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중국이 금과 구리를 계속 구리의 원재료를 계속 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봤었을 땐 중국이 올해는 이갈구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좀 힌트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국의 본심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래서 원자재를 흡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프라 투자할 때 구리만 들어가진 않죠. 그리고 산업재의 방향성을 구리가 줬었을 때 다른 원자재들도 조금 같이 가는 방향성을, 이게 투기성 자본이 들어가면 또 2차 전지로 가면 구리 니켈만 가는데 산업 인프라로 간다면 같이 가는 방향성을 쓸 때 좀 시야를 넓힐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이 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시야를 넓힌다면 구리는 조금 더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조정시 매수를 해보자. 뭐 이런 비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철금속으로 시야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조일알미늄, 알루코, 티플렉스, STX 이 네 종목이 오늘 눈에 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좀 담는 종목군도 눈에 띄는데 네.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좀 확산을 눈여겨보자. 네. 워낙 미리 잘 보시는 우리 함 차장님이기 때문에 비철금속도 같이 제가 볼게요. 조금 앞질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안 오른 종목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주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말할까 말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전력이 갈 때 나중에는 뭐가 가냐면 스마트 그리드가 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가 갈 때는 과거에는 스마트 그리드는 저랑 궁합이 잘 맞았었던 그래요? 종목들이었는데 이맘때쯤부터 사면 딱 좋았던 종목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옴니 시스템, 서전기전, PH 탱크인데 전반적으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소형주 테마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가면은 스마트 그리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세 종목들이 다 뭐 매집 시그널에 뭐 그런 의심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름 때면 에어컨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블랙아웃 얘기 네, 그렇죠, 나오면서 그렇죠. 그때 이제 스마트 그리드가 반짝반짝이었는데 지금 이제 왜 안 움직이지 하시는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움직임 같이 좀 열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까지 언급 들어봤고 사실 원전도 오전장에 살짝 오른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중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건 국내에서도 짓고 해외에서도 수주 따올 수 있다 아닐까요? 지금 바라보는 게 체코 하나예요. 체코. 네. 저는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원전을 좋게 바라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아직 유럽을 뚫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비싸더라도 걔네는 프랑스 걸 쓰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의리가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서. 근데 최근에 유럽 쪽에서 나오는 체코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기사화돼서 나온 게
한국이 너무 싸다. 맞아요. 반값이죠? 네, 이게 너무 싸다라는 것이 그쪽에서 뉴스가 난다라는 것은 한국발 수주를 내기 위해서 명분을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기사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이제 사석에서는 벨트 풀고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야, 걔네 못 줘. 프랑스 눈치 봐야 돼.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에 팽팽히 있어 주가가 이번은 될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체코가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유럽발 줄지어서 있거든요. 루마니아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줄지어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주가가 오른 것은 없다. 체코가 미끄러지더라도 다음번 줄지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야기는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경쟁력은 확실하게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기사가 났다라는 것은 그러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에서는 손색이 없다. 지금 이 뜻은 원전이 가긴 가야 된다 소리거든요.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SMR도 뭐 뉴스케어 파워 되네 만에 지금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맞아요. 내에서 노이즈가 네. 있거든요. 그거 내가 더 좋다라는 거 지금 삿바 싸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지금 원자력 발전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SMR은 빠르죠. 네, 단기간에 효율성과 안정성에서만큼은 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까지 뭐 말씀드릴까요? 네. 우진엔텍 원전 정비뿐만이 아니라 해체 뭐 우리가 원전 뭐 이렇게 한다면 해체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신규 상장주라서 관심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난주부터 원전 강조해 주셨는데요. 추가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심 가져볼게요. 주목할 리포트 있을까요?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본심을 영업직원이라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종목 추천 자체가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리포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라 생각이 듭니다. 예. 딱 제목이 제 마음처럼 나왔어요. 모아가기 좋다라는 모아가기 리포트가 좋다. 있었습니다. 워낙 무겁고 예. 방산주 갈 때 못 갔었던 종목이에요. 우주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우주에 가야 되는 성장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방산과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이것이 개청했었을 때 이 종목이 네. 내가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진짜 매력은 UAM인데 네. 그것에서는 아직은 조금 매력 발산이 덜 돼 있지 않나? 성장 키워드는 좋다? 리포트 보니까 올해 실적은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모아가기에는 진짜 이 리포트 제목이 제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리포트 항공우주까지 저희는 전해봤습니다. 오늘 양시장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로 마감이네요. 내일장에 있어서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큰 수익 보십시오. 고맙습니다.